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입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50중반 신규 간호사 강산들입니다. 간호도 초보, 유튜브도 초보,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서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이번에 간호대에 만옥들 합격을 하셨나봐요. 근데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학교 생활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들이의 추억을 소환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가시기 전에 해두면 좋은 게 의학 용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주신 의학 용어고, 이거는 산들이가 학교 가기 전에 공부했던 의학 용어거든요. 인터넷 뒤지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산들이는 이렇게 딱 지금 이 휴대폰만한 크기로 이렇게 싹 메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 있는 거는 이렇게 녹음을 해 가지고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책을 할 때 항상 이 녹음기를 틀어 놓고 이 단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음하는 걸 산들이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1학년 때 딱 반이 정해지면 그 반으로 졸업할 때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산들이네 학교는 그냥 매 학기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었거든요. 매 학기마다. 그래서 시간표가 미리 나오잖아요. 교수님들이 뭐 어떤 교수님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표를 이렇게 쫙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래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하루라도 이 공강이 있는 날 있잖아요. 수업이 없는 날. 이날이 있는 걸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한 2학년까지는 그래도 공강이 있는 날 수업을 공강이 있는 날로 신청을 해놓으면 이날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학년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더블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실습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습을 미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블 수업을 하기 때문에 3학년, 4학년은 공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1, 2학년까지는 그래도 공강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공강이 있는 날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학교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 보통 만학도끼리 친구를 사귀게 되거든요. 근데 만학도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기존에 어린 친구들을 한 명 꼭 사귀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자기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학도 친구 말고 어린 친구를 꼭 한 명 사귀어 두시는 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보를 얻어다 주냐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PBL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 PBL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습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습지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이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양식하고 틀만 잡아줘도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린 친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일단은 강의실이 어디인지, 그리고 요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학점 있잖아요. 학점. 이 학점은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있는데 현재 간호학과 우리 학교에서는 3학점이 제일 높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3학점이라 학점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간호관리학을. 그래서 학점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 연락처는 저는 항상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수님 연락처를 항상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 학습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학습 평가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필 시험이 중간 기말에서 30, 30에서 60점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약 정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중간이고 밑에는 기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10, 기말 10 해서 요약 정리도 10점씩이에요. 그리고 태도는
10점, 10점, 한 학기에 5점씩이겠죠? 그래서 10점, 10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태도라든지 출석만 잘해도 20점이고, 그리고 요약 정리만 제대로 해도 20점, 그래서 40점을 우리가 먼저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지필로 보는 건 6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 이하를 과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네 가지만 충실했어도 과락은 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60점 이상이면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40에다가 여기 60점 중에서 20점만 더 맞으면은 과락은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 이 과제는 이 날짜를 꼭 지켜서 과제를 내주셔야만 이게 나한테 불이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대리는 달력에다가 각 과목별로 이 과제 제출한 날짜를 꼭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 제출 날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강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인도 있고, 뭐 발표도 있고, PBL 없네. PBL도 있고, 밑에가 있네요. PBL도 있고, 뭐 수업은 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점수가 이루어져 있는지, 과제는 언제인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은 훨씬 공부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목 중에 학점이 높은 과목을 직접 공략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3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했을 때 이거는 3점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1점짜리예요. 그러면은 벌써 점수 차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점짜리에다 막 목숨을 걸고 얘한테 막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3점짜리에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우리가 학점을 잘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3점짜리 학점들이 더 중요한 과목이라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동간호학도 아동간호학 1, 2, 3까지 있고 성인도 1, 2, 3까지 있고 그러잖아요. 여성도 그러고. 근데 뭐 기본간호는 그냥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좀 하고 나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점이 높은 게 아무래도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점이 높은 거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들이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과제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인데요. 그리고 과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PB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모든 과제물을 작성할 때는 이 해피캠퍼스에 가면은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컴패스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 있잖아요. 교수님이 낸 자료를 쫙 검색을 하면 그거에 관한 자료가 쫙 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자료가 뜨면은 그거를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쫙 틀이 잡혀요. 틀이.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틀이 잡히는데 그것만 딱 잡아놔도 과제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해피컴패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PPT 자료 같은 데는 이렇게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셔서 무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우리 과제물 PPT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무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논문을 많이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과제물 할 때는. 그래서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 논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키스죠.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시면은 학교 도서관에서 또 제공해주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과제물 대행은 이거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안 해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과제물을 직접 이렇게
해 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돈을 주면은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서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면은 이게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얘가 그러니까 인용을 했는지, 다른 거에서 인용을 했는지 이게 다 퍼센트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 해준 대로 그대로 하면은 얘가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4학년 학생이 이거를 과제물을 그대로 다른 데서 해피커피 같은 데 베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과락이 돼 가지고 졸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내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산들이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과목에 관한 PPT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런 PPT를 만들 때는 이거는 대부분 조별 과제거든요. 그래서 몇 조인지 또 어떤 학생이 어떤 걸 했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잘해줘서는 강사네, PPT는 강사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이제 각 팀원들이 느낀 점 있잖아요. 느낀 점을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문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이 간단하게 그냥 간호관리학을 예를 들어서 단원별로 요약을 정리해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표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교과목명, 교수님 성함, 그리고 뭐 학번 이름, 내 거 이렇게 적어서 깔끔하게 표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학번하고 뭐 이걸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1절은 1절대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1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2절, 2절은 2절대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단원 표시거든요. 앞에 큰 거는. 그래서 큰 단원은 별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작은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이 딱 봤을 때 이 단원은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 이거 표지 없이 이것만 딸랑 해가지고 가져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싹 과제물을 거들 때 이게 누구 건지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표지를 만들어서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들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들이네도 인당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쫙 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국내 자료 있죠. 국내 논문 그리고 외국 논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준비할 게 간호학과는 간호와 관련된 세미나를 보통 3개나 4개 정도 다녀와서 거기 이수증을 내야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막 3, 4학년 때 하려면은 벅차잖아요. 보통 가서 참석도 해야 되고 회비는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인데 이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거나 3, 4학년 때 하려면 바쁘니까 미리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들이 때는 비대면이라서 이 온라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미리 교육 이수증을 해가지고 싹 저장을 해놔야 돼요. 내 파일에다가. 그래서 산들이는 항상 USB를 2개 정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 USB에다 다 저장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USB를 거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는 V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들인 학교는 이 V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 케이스를 하나 주고 이 환자를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숨을 못 쉬면은 숨을 쉴 수 있게 앉혀주기도 하고 그거에 또 뭐 갑자기 CPR을 해야 될 경우에 CPR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V
영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비디오로.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거의 영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쫙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쭉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이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한국어로 이 영상 자막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할 때도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BL이라는 게 간호학과에서는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케이스를 하나 주고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에 관한 모든 과정을 이렇게 PBL 작성을 해서 내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불안정령 협심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환자에 관한 케이스를 따로 주면서 거기를 싹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뭐 팀원, 팀명도 있고 뭐 누구누구 했는지 이런 것도 있고 다 적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그 환자 케이스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것도 조별 과제거든요. 그래서 조별 과제로 이게 1명, 2명, 3명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영역을 싹 적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에다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걸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산들이는 이걸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 그냥 좀 쉬운 걸 했네, 어려운 걸 했네 해서 불만도 많고 해서 산들이는 그냥 제발 이 조별 과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호학과 특징이 조별 과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싹 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또 어떤 사람도 발표를 해야 되겠죠. 간호학과의 모든 PBL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내 거가 됐든 누구게 됐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또 여기에 대한 가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내가 읽어봤던 그 환자 케이스에서 뭐 어떤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싹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문제점도 찾아서 기록을 하고, 또 간호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간호학과 과제 중에 간호진단이 제일 힘들죠. 간호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간호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조별 과제로 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시인데요. 이 국시는 학기가 국시 보기 전에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거든요. 이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하루 종일 특강을 해요. 한 과목당 하루 종일. 아니면은 반나절 뭐 2번을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이 특강을 자세히 들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도 풀고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은 이 국시는 특강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거의 다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서관 정규과는 꼭 끊으셔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믿고 의지할 학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학교 간호학과는 정말 혼자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학우가 있어야 돼요. 학우가. 그리고 그렇게 학우가 있어야만 또 포기하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학우가 같은 또래 학우도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학우 있잖아요. 이 어린 학우도 꼭 2-3명 정도는 친하게 지내시는 게 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료가 많이 없어서 두서없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